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동서양의 풍속화 보여주기 전에,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조선의 풍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풍속화에서 선생님이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풍속화를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다루고 인물화를 중요하게 다룰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뭐 평가로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풍속화하고 아까 그 서양의 풍속화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서 우선 조선의 풍속화를 조금만 간략하게 알려줄게요. 동양 미술사, 특히 서양 미술사만큼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하듯이 다 짚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파트인 부분이 조선의 어떤 회화 중에 풍속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될 때 이렇게 함께 엮어서 보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남아 있을 거예요. 브리겔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르네상스. 그 다음에 나온 바로크의 풍속화가 많았죠. 벨라스케스도 있었고 여러 명 있었죠. 뭐 렘브란트, 할스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때요? 로코코 가가지고 프라고나르, 그죠? 그네 여러분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19세기 넘어가면서 이즘 생기면서 사실주의, 꾸르베시 이런 거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지금 그거까지 기몽 그까지가 언제요? 로코코까지잖아요. 로코코랑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사람들의 시점에서 신윤보와 김홍도는 거의 로코코 시대, 바로크 시대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심지어 신윤복과 김홍도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바로크다, 조선의 르네상스다, 조선의 로코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와 굉장히 비슷한 행태의 모습들이 미술에서 보여집니다. 사회상도 굉장히 비슷했고요. 사회상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후기가 굉장히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실학적인 생각, 종교에서 떠나서 실학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실제 학문이 실사구시, 종교를 유학으로 받아들였죠. 불교에서, 그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믿자라고 하는 시대였고요. 외국에서도 그랬죠. 그 반종교개혁, 이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땠나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뭘 했나요? 시민혁명을 했죠. 조선시대도 그런 식으로 시민혁명 같은 걸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왕권을 닦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부유해지죠. 왕이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상공업자들이 자리를 그 다음에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자들이 부유해지면서 어떤 사회상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바로크와 로코코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특히 로코코가 그랬던 거죠. 바로크는 왕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로코코로 가서는 거의 다 귀족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샤르댕 작품 보여줬잖아요. 서민들 모습을 그려요. 이 시기가 되면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돼요. 바로크도 네덜란드 바로크, 대중이 후원했던 곳, 그곳의 할스와 렘브란트가 어땠다? 인물들의 군상화를, 여러 명이 있는 군상화를 그렸죠. 그거하고 선생님 비교해주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15세기 정도에 우리 북유럽 르네상스에서 뒤로가 아니고 브리겔 있잖아요. 브리겔 어땠나요? 서민의 모습 그대로 표현했죠. 아까 그 밤에 그 눈길에 동물을 잡으러 가는 그런 사냥하는 사람들, 그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의 이 신윤복과 김홍도의 작품과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시기도 비슷하고 당시의 시대상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을 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풍속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작가의 신분이라든지 그 작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직업이 미술가로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작가의 지위도 이해해야 되고, 그죠? 경제적인 능력은 어떠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어떤 미술적인 특징은 어떠했는지도 조금 알아야 돼요. 바로크, 로코코의 그림 보면 공간이 굉장히 확장되고 야외가 많이 나오고 거울도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풍속화도 그래요. 실제로 공간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옛날에 문이나 막 난이나 이런 거 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도가 나타나요. 이거 보세요. 원형 구도, C자 구도, X자 구도, 이런 식의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진경산수화 이런 것도 그리고요. 진짜 경치, 진경산수화, 산수를 그린 거. 진짜 경치를 보고 산수를 그리는 거. 진경산수화 이런 것도 나타나서 샤르랭 혹은 호베마, 선생님 풍경화로 유명한 호베마가 있었다 그랬죠? 풍경화. 아까 게인스버러라고 하는 사람이 풍경 독립시키는 도움 줬다 그랬죠? 그것처럼 풍경도 우리나라랑 그때랑 비슷하게 또 독립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라만 다를 뿐이지 흐름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교류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진화하면서 조금씩 서로 교류하는 나비 효과. 이 나라 사람하고 이 나라 사람하고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교류하고 또 이 사람하고 또 이렇게 교류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문화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직접 교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하고 교류했고 이 동네 사람 누군가랑 이 사람이랑 교류하고 이 사람이랑 이 사람 교류하면 이 사람과 교류한 게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구는 하나다라는 말은 선생님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가끔 보면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와 같은 시기이네. 근데 서로 교류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됐지? 서로 똑같은 거 하고 있었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김홍도와 신윤복도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보는 거예요. 당시 사회 조선 후기는 영정조 때문에 실사구시, 그 영정조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어땠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살기가 좋았습니다. 경제가 부흥되고요. 실학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당시에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좀 줄어들었대요. 김홍도 보시면 화원 출신이고요. 화원이라는 건 직업적인 화가예요. 우리나라가 직업적인 화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학원 같은 학교를 하나 설치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 업신여겼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기록적인 내용 담아라. 나의 얼굴 어진, 왕의 어진이라고 해요. 왕의 얼굴을. 왕의 어진 그려라. 내가 행궁을 다니는 모습, 반차도, 의궤도 그려라. 행사하는 그런 그림 그려라.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가가 생길 때 풍속화도 그렸어요. 왕에게 보여주고자. 그런 의도도 있었고 자기가 간직하고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싶어서 사회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들이 생겨난 거죠. 여유가 생겼으니까. 보세요. 서민사회의 생업과 문화 발달, 브리겔이 자꾸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렘브란트랑 할스가 생각나지 않나요? 딱 할스하고 렘브란트 시대예요. 소박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브리겔이 생각나나요? 아니면은 와토나 프라고나르가 생각나나요? 선생님은 이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누가 생각날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렘브란트랑 할수 좀 생각나겠네요. 브리겔 정도. 자세한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을 위주로 배경 생략했죠. 서민적인 풍속을 장면을 표현했어요. 우리나라는 아까 어땠나요? 그 인물 하나를 그렸을 때도 뒤러의 인물하는 뒤에 공간을 그렸는데 윤두서의 인물은 그 수염 그리고 배경 안 그렸죠. 여기서도 사람만 그리고 배경 안 그렸죠. 김홍도 스타일이에요. 그건. 그래서 인물 감정을 주변 환경과 연결시켜 대담하고 솔직하게 표현했고 담체, 연하게 칠하는 거, 전료면 선을 꺾는 그런 느낌 그 사람 말 쓰는 게 있어요. 원형구도 역동적인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생략과 강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씨름도가 있고 서당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울고 있는 아이 불쌍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그거를 미화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혼나는 걸 보면서 되게 해악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고요. 이거는 씨름하는 장면의 그 어떤 아주 역동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놨죠. 자세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뛰어납니다. 산수화도 잘 그렸는데요. 이 사람 보시면 옥수봉이라고 하는 충청도에 가면 있는 이 옥수봉 어디죠? 제천인가요? 단양인가요? 단양 팔경의 모습이죠. 이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풍경을 잘 그립니다. 신윤복 보세요. 신윤복은 또 달라요. 또 김홍도하고 화원 출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정보가 없대요. 뭐 알 수가 없대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경제 발달과 상업 도시화에 따른 도시 한량과 기녀 등의 애정과 풍류를 묘사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기녀가 꼭 들어갔고 여자가 안 들어간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일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윤복의 아버지 신윤평? 아무튼 무슨 평이에요? 그 사람일 것이다.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여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에 선생님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 게 왜냐하면 여자를 너무 잘 그렸어요. 여자의 이게 옷가지에 있는 뭐 고름이라든지
하나하나 너무 섬세하게 남자들은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여자가 아니면 이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림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일단 보여줄게요. 산수나 가옥 등의 배경을 그린 게 김홍도랑 다르고요. 그리고 섬세하고 유연한 철선묘, 아까 전로묘는 막 스피드하게 막 꺾어서 그리는 거고, 철선묘는요 선 따는 거예요. 청섬세하게 이렇게 쫙. 전로묘는 퓨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산뜻한 채색과 이게 다르죠. 김홍도랑 세련된 묘사. 김홍도는 조금 거칠면서 담대하면서 활달한 느낌이고, 얘는 세련된 묘사, 굉장히 꼼꼼하고 자유분방한 생활, 독창적인 하풍. 이 사람 자유분방하게 살았다는 게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몰래 그렸대요. 한국인의 골격과 표정을 섬세하게 표현했고요. 소담스러운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묘사. 특히 여인이 안 들어간 그림이 없다 하였죠. 여기 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행 갔다가 지금 양반집의 아들인데 잘 노는 애들을, 그리고 기녀들이 이렇게 나갔다 놀다 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알 수 없죠.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이용했을까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이용했을까요? 기녀들은 이 순수한 양반집에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이 남자아이를 돈벌이 상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비판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 신윤복이란 사람. 되게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좀 즐기는 편이었어요. 단오풍정 보세요. 단오날 요렇게 그네 타고 있고 빨강색 이 여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샥 내려오거나 이렇게 샥 올라가고 이런 장면인데, 이 아이들 두 명이 숨어서 보고 있죠. 이런 해악과 기지가 보여요. 재밌었어요. 실제 있는 그대로 많이 그렸죠. 동서양의 풍속과 선생님이 비교해 보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답을 내려주기는 그래요. 이미 동서양의 어떤 인물화에 대한 거를 아까 전에 비교해서 표를 선생님 필기하라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동서양의 풍속화를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보세요. 이게 숙제로 나가진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배경이 들어갔고, 이건 신윤복 거예요. 꼭 동양과 서양이 다른 걸 갖다 주고 싶진 않았고요.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 비슷한 작품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은 이건 뭐였냐 하면 그 시테라 섬으로 여행 간 거였잖아요. 시테라 섬의 출항이었나요? 시테라 섬의 출항이었죠. 이런 이름이었고요. 이거는 누구? 신윤복의 풍속도화첩 주유청강이에요. 이 작품은 18세기 그림이에요. 로코코 시대. 이것도 18세기의 그림이에요. 조선의 그림이고요. 이건 유럽의 그림, 유럽 바로크의 그림입니다. 그쵸? 이걸 보시면 둘 다 배를 갖고 놀러로 간 거죠. 그런데 표현 기법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리고 그려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죠. 또 비슷한 게 또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구도도 되게 비슷하죠. 배가 있는 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은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원근법이 이 사람들과 다르니까 비교해 보세요. 동서양의 풍속화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 유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유유자적.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이 들어가고 지긴이 찍혀요. 낙관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화가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서양의 풍속화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조금씩 다른 게 있다는 거. 다른 게 있다면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기법이 많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만 풍속화라는 게 미술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를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풍속화에서 미술이 사회를 얼마나 반영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했는지 여러분들 오늘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풍속화, 인물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운 수업이었기를 무지무지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